그런 부분에서 아파트랑 건물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그냥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업적인 관점에서 건물이 가치를 끌어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.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쓸 건물을 사는 게 제일 좋죠. 뭐 그게 제일 좋죠. 사옥이든 뭐 아니면 우리가 가족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. 1층에는 뭐 첫째 아들이 커피숍하고 2층은 뭐 너 네, 집 쓰고 네, 나는 네. 꼭대기 살련다. 네. 그럼 뭐 안 팔아도 그만 팔면 좋은 거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마음 편한데 철저하게 100% 투자용으로 뭘 짓는다든지 네. 아니면 기존 걸 매수한다.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이건 철저히 투자의 마인드인데 실거주가 아니니까. 뭐 저는 그런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아파트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아파트도 지금 강남 아파트 되게 지금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. 네. 건물도 좀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.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금리가 올라가도 안전 마진이나 레버리지를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.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음. 오히려 더 지금 매물들이 음.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투자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음. 뭐 100% 좋다 나쁘다 네.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아니고 음.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맞다라고 판단하면 네. 지금 저는 항상 지금이 왜 그 얘기 많이 해요. 지금이 제일 싸다고. 네. 그거는 언제든 가능한 일이거든요. 하긴 뭐 오피스 시장은 올해도 계속 오르기는 했어요. 네. 네,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게 또 주택하고도 또 다르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만약에 또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는 또 아예 매물 자체가 또 안 나오고 또 엄청 비싸게 나오는 네. 거는 또 주택하고 또 똑같기 때문에 네. 무조건 상황이 좋아지면 사야지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? 굉장히 비슷해요.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올라가다가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네. 수익형으로 많이 눈을 돌렸단 말이에요. 네.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을 이제 네. 많이 봤단 말이에요.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리니까 부르등의 값인 시장인 네. 거예요. 그때는 정말 살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이제 느낀 거죠. 아, 내가 갑이 아니네. 팔아야 될 수 갑이 아니네. 있겠다. 그러면 이제 건물주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건물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.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뭐 땅을 사는 분도 많고 네. 아파트를 사서 돈 버는 분들도 많고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. 네. 그러면은 왜 건물주를 해야 되느냐?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돈을 많이 벌려면 제가 그랬거든요. 월급이 아니라 네.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네. 그랬거든요. 저는 부동산도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네. 주의거든요.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된다. 네. 투자는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. 네.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요 중간 구조에서 내가 노력으로 이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내 노력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. 네. 그냥 지역 호재를 기다린다거나 네네네. 아니면 다 올라가길 기다려야 돼. 지하철 뚫릴 때까지 뚫릴 기다려야 때까지 된다. 돼. 이거는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. 그건 투자죠. 네. 근데 투자는 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. 근데 사업은 내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땅도 저는 그 생각하는 게 땅을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분은 투자로는 돈을 크게 벌기 힘들어요. 네. 근데 땅을 투자하면서 만약 그걸 개발을 하시고 아니면 최소한 진짜 논답을 갖다가 네. 쓸모 있는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. 마찬가지로 건물도 건물 사서 시세 차익만 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. 힘들겠죠. 근데 내가 건물을 뭐 아까 얘기했던 구축을 사서 네. 신축을 만든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구조를 싹 바꿔가지고 네. 수익을 올린다거나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랑 건물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그냥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업적인 관점에서 건물이 가치를 끌어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신 거죠.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내가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해봐야 내부 리모델링 그렇죠. 정도인데 네. 그렇다고 내가 뭐 구조를 바꿔요. 그렇죠. 주차 대수를 늘려요. 네. 어차피 몇천 분의 1의 지분밖에 없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상가는 온전히 내 땅이기 때문에 부시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네. 뭐 리모델링도 뭐 확대도 할 수 있고 네. 뭐 구조도 아예 용도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결국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. 어떤 상황이든 돈을 벌 수 있다. 네. 그것 때문에 건물주가 괜찮다는 얘기신 거죠. 네. 그러면 요즘에 사실 투자 특히 뭐 어떤 레버리지 투자라는 걸 하기가 쉬운 분위기는 아니고 네. 사실 지금은 다들 뭐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 거는 명확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난번 시장에서 네. 투자를 안 하고 음. 기회를 보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제
사기 시작하고 계세요. 네. 오히려 그때는 안 사고 기다렸다가 네. 분명히 저희 꺼진다라는 걸 이건 전문가분들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. 네. 근데 그때 투자를 안 했으니까 시드머니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. 10억이든 20억이든. 네. 그거 갖고 지금 시장에서 뛰어드시는 거죠. 그러니까 금액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. 네. 이 금액이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막 엄청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건물 가격이 지금 뭐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격이 뭐 엄청 하락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서울에 있는 네. 주요 지역의 건물들은.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금액을 갖고 있는 분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 쪽에서는 훨씬 협상이 거의 수월하거든요. 이때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.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들더라도 옛날에는 막 10명의 매수자가 그렇죠. 있고 막 면접 보고 뭐 줄 세우고 막 가 나 싫어 막 맞아요. 이랬는데 네.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.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. 네. 어떤 그 매수의 그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됐다. 분위기. 그러니까 금리는 솔직히 정상적이진 않은데요. 네, 네, 네. 그 부동산 거래하는 분위기는 이제 좀 다시 건물 옛날 분위기로 돌아온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좀 건물 좀 사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? 아까 제가 서울에 뭐 7, 8억, 10억, 네. 20억 그 기준인 것 같아요. 7, 8억에서 한 10억, 20억 뭐 그 사이로 네.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. 있다. 네. 그러면 그게 금리랑은 상관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보죠? 지금 금리가 어쨌든 많이 올랐는데. 그러니까 그 계산이 되게 중요한 게 네. 어쨌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고 네.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할 경우에는 전세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월세를 받는 구조가 되게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럼 월세에서 나오는 그 금액과 네. 그다음에 이자 비율을 따져야 되겠죠, 네. 당연히. 그리고 또 금리가 확 올랐다고 월세를 바로 올리거나 그러기는 어렵거든요. 사실 어렵죠. 근데 그 텀이 그래도 한 대략 1년 한 8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가긴 올라가잖아요. 근데 금리 올렸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. 어쨌든 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텀을 계산했을 때 내가 금리가 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. 네. 그 한 달 비용을 잘 따져보고 가능한 분이 들어가는 거죠.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니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. 뭐 12억 정도로 갖고 있다. 네. 그럼 10억 정도만 투자하고 2억을 갖다가 그 금리 이자가 만약 마이너스나 좀 간당간당하다. 그럼 안전 그 자금으로 들고 투자를 하는 거죠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뭐 예전 갭이 이제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.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월세는 1,000만 원 받았는데 이자가 1,000만 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렇죠. 네. 지워야겠다 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. 그래? 그러면 한 3년치 마이너스가 얼마지? 뭐 그럼 그 돈을 맞아요. 차라리 내가 가지고 네. 조금 작은 건물 사서 좀 버텨봐야겠다.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쪼개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더 받는 거죠. 네. 물론 그럼 이자는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버티기식으로 해서 그 안전 마진을 갖고 가야죠. 네. 아니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 시세 차익이든 뭐가 됐든 미래에는 그걸 다 충당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 걸 텐데. 네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축을 사서 신축을 지으면서 좀 가치를 높이는 건지 리모델링 하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?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구조로만 한다 그러면 아까 그 계산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. 쉽지 않잖아요.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투자면 아니 오히려 쉬워요. 어떻게 해요? 아니 지금 있는 월세 나오잖아요. 네. 월세 나오고 지금 그 금리로 이자 나오잖아요. 네. 그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 뜨면요? 마이너스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. 아니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내가 거의 간당간당하게 맞춘다. 네. 근데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진 않아요. 저는 오히려 그 한 10% 정도 더 여유 자금을 갖고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. 네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. 네.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으면은 그냥 저스트하게라도 그냥 무리하게 하세요라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. 한 1, 2년 이상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네. 운영 자금. 연준이 어디까지 얘기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, 네. 거기에 달려 있겠죠. 그건 일반적인 그냥 매매 시장. 네. 근데 신축 시장이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그건 거죠. 좀 달라지죠. 네. 근데 그것도 다른 게 뭐냐면 신축을 하고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매매 시장처럼 그 계산이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신축을 하고 내가 바로 판매를 하겠다거나 네. 분양을 하겠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빠르죠. 계산이 쉬워지죠 이제.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한다. 그러면 분명히 임차인이 바뀌면서 거기서 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리모델링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. 근데 좀 비전문가다. 네. 그러면은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. 결국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내가 산 다음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 거라면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해보고 네.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렸을 때 임대료 대비 어느 정도 손해든 이득이든 나겠다. 다 예비비를 잡아가지고
맞죠. 그래서 계산이 나오면 사는 거고 안 나오면 다른 거 당연하죠. 사면 되는 네. 거니까. 조금은 전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. 저는 그러면 요게 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네. 당연히 건물주들도 못 버틴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가 잘 되는 뭐 강남 이런 지역들이야 뭐 네. 원래 부자들이고 레버리지도 적게 써서 버티겠지만 네. 뭐 서울 외곽이나 경기 외곽 지역들 이런 데들은 못 버티지 않겠냐. 그래서 매물들을 좀 던질 것이다. 특히 이제 좀 작은 빌딩들 네. 이런 것들의 레버리지가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?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팔려고 하나요? 레버리지 계산 안 하고 네. 특히 작년에 무리한 영끌 하신 분들은 거의 100% 내놓으려고 하겠죠. 건물은 진짜 영끌이 있죠. 아파트는 영끌이 적지만 건물은 사실 막 해주니까 뭐, 법인은 그냥 다 해주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입지가 좋고 그런 곳이라면 분명히 그 월세가 잘 돌아갈 거고 네. 레버리지를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도 내가 추가로 더 내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근데 그런 걸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네. 그냥 야 건물이야 난 무조건 건물주야 라고 하신 분들은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건물들이 요새 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거는 손 안 대는 게 낫겠죠. 아무래도. 그러면 아까 그 한 10억 정도 들고 지금 건물을 사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. 10억으로 철저히 투자, 올 임차인을 맞추겠다. 이런 식이라면 지금 어떤 지역들을 봐야 될까요? 순수하게 돈만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 자기는. 뭐 이런 생각이라면 10억 갖고 산 건물은 네. 물에 그렇게 단기 매매를 노리기엔 수월치는 않을 것 지금은 같아요. 좀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한 20억 정도면 20억 정도. 얘기를 해볼 만한데요. 그럼 넉넉하게 네. 30억 갈까? 30억? 30억 정도면은 순수 투자로 지어서 매도로 간다. 그 얘기 해드릴까요? 30억 갖고 있으면요. 네. 강남 건물 신축할 수 있는데. 할 수 있죠. 네. 그럼 전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차라리. 그러면은 뭐 어떤 오피스 건물 같은 것들. 그렇게 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. 작은 5층 이하짜리 네. 그냥 그 4억을 갖다가 그것도 근생이죠. 네. 4억을 갖다가 그걸 해볼 수 있죠. 강남에 막 아주 크게는 못 지을 수 있지만 네. 최소 30억이거든요. 지금 이제 강남은. 네, 가능합니다. 그러면 그거를 굳이 뭐 혼자 안 하고 네. 두세 명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.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어떤 사례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뭐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대략적으로 어느 금액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지을 수 있다. 그런 분들 계셨어요. 그 송파구 쪽에다가 네. 그 건물을 하나 했었는데요. 회사 대표님 세 분이 모인 거예요. 네. 근데 이 세 분이 다 딴 데 이제 임차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죠. 그런데 이분들 이제 다 알잖아요. 월세 내면서 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 나 뭐 했지 이러시잖아요. 네, 그 하나 뒤통수를 나 왜 맞죠. 남 좋은 일 시켰지 이런 거. 근데 막상 또 단독 회사로 해서 건물을 하나 세우자니 또 이게 또 수월한 금액이 한두 푼은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.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모여보자. 네. 또 10억을 한 거예요. 네. 회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해가지고 네. 그러니까 공동 법인을 세워가지고 네. 이 건물 구매용 법인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구축을 허물고 신축으로 해가지고 뭐 1층은 상가로 놓고 네. 2층, 3층, 4층을 뭐 A, B, C 법인 대표님들이 한 칸씩 다 구분 등기를 한 거예요.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이 밑에 상가는 이제 10억이니까 3분의 1씩 월세를 갖다가 나누는 형태로 해서 하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본인들 월세는 안 나가고 네.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. 그럼 또 그 지분대로 하고 또 이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빠져나가도 다른 회사가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 구조가 깔끔하게 되니까 이분들은 돈 많이 벌죠.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. 본인이 어차피 월세 내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고 네. 그런 분들이 자기 월세를 그냥 이자로 내는 거고 네. 그리고 이제 온전히 내 땅이 되기 때문에 땅값의 또 가치가 또 상승하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동 투자하는 분들도 있다. 많죠. 그게 이제 뭐 네. 법인 대표님들도 그렇지만은 일반 개인분들도 네. 그렇게 좀 잘 뭉치면은 진짜 뭉치면 힘이 되거든요. 뭉쳤을 때 네. 물론 조심해야 돼요.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구조가 리그만 잘 짜여지면은 네. 돈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버는 길인 것 같아요. 사실 그 우리 어디 모델하우스나 그런 데 갔을 때 지식산업센터 네. 엄청 큰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뭐 거의 혼자 들어가시는 분 없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물론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인데 뭐 한 진짜 현금 7, 80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. 세 분 정도? 그럼 70억에 세 분이면 210억이잖아요. 210억이잖아요. 근데 210억 갖고 1,500억을 할 수 있느냐? 할 수 있거든요. 네, 할 수 있죠. 이거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파트로 계산하면 그렇게 대출이 나와 이러잖아요. 네. 뭐 이거 50%도 아니고. 네. 근데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이 더 잘 나와요. 네.